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 시내버스는 광주시가 보조금을 주는 준공영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만 1,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든 데다 최근 보조금 집행 절차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사실도 드러나 비판이 커졌는데요. 광주시가 4년 만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태에 대해서 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연인원 9,600만 명을 태운 광주 시내버스. 버스 운영에 필요한 운송 원가는 2,396억 원이었는데 벌어들인 요금은 1,003억 원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393억 원은 광주시가 세금으로 보전했습니다. 이런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15년 전에 비해 올해 7배 넘게 늘었습니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운송 원가는 크게 올랐지만 버스 승객이 줄며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절차를 누락한 채 재정 지원이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위원회의 의결 없이 버스 운송 원가를 산정한 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2020년부터 잠깐 전것들 멈춰버린 것 같네요. 근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뭐 코로나든 무슨 천재지변이든 간에 해야죠. 예, 당연히. 이에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버스 준공영제 전반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버스 운송사업조합과 시내버스 회사 10곳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이 적절하게 지급됐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감사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건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과연 우리가 1,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한 해에 지원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 교통의 편리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늘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의문이고요. 4년 전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준공영제 실태 확인 못지않게 개선 방안 마련과 이행이 중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백화점 신축을 위해서 이마트 광주점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죠. 그런데 예정된 폐점일을 일주일 앞두고 갑자기 날짜를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을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트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점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광주 신세계의 백화점 신축 계획에 따라 건물 철거를 위해 오는 10일 문을 닫기로 했던 이마트 광주점 모습입니다. 신세계가 계획을 뒤집었습니다. 공시까지 했던 이마트 폐점을 미루기로 결정했는데 향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입점 상인들은 추석 연휴 직전에야 이런 사실을 통보받았는데 이미 다른 곳에 영업 공간을 마련하고 고객들에게 안내까지 마친 시점이었습니다. 폐점 일자가 이제 정해지고 나서는 그거에 맞춰서 모든 매니저들이랑 다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추석 전에 이걸 뒤집어가지고 이게 뭐냐 한마디로 진짜 뒤통수 맞은 거죠. 갑작스런 폐점 연기 결정은 백화점 신축 확장 사업이 예상보다 늦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세계 측은 백화점 신축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매듭짓기도 전에 이마트 철거 절차부터 들어가는 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신세계 한 관계자는 백화점 신축을 위한 일정이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2달 이상 미뤄진 상황과 이마트가 영업난을 겪고 있는 상황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오는 13일 백화점 신축 확장을 위한 핵심 행정 절차인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같은 날 신세계가 백화점 확장 이전과 동시에 추진하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민간 개발자 공모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김대중 평화회의 전야제로 기획된 김대중 평화 콘서트가 당신은 우리, 평화, 내일입니다를 주제로 어제 오후 목포 평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김대중 평화회의 학술회의에는 2014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카일라시 사타아르티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석해서 기후와 식량, 에너지 위기 등 인류와 지구의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이 무려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늦어도 이번 주말에는 정원 박람회 누적 관람객 수가 목표였던 800만 명을 넘어설 걸로 예상됩니다. 정길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주차장이 차량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람회장 진입 도로도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국가정원 동문 입구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엿새 동안의 추석 연휴에 정원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은 100만 8천여 명. 지난달 30일엔 21만 5천 명이 찾아와 하루 최다 관람객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도 박람회장은 여전히 인파로 북적입니다. 아주 덥지도 않고 이렇게 모든 환경이 말할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근데 저도 멀리서 왔거든요. 안산에서. 막상 오니까 볼 거리도 많고 한 번쯤 그래도 와보는 거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원 박람회 누적 관람객은 3일 기준 784만여 명. 늦어도 이번 주말엔 목표 관람객 800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회색빛의 도시가 맑고 밝은 녹색빛으로 바꾸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왔다 가시는 게 중요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이정표, 신기록을 세운다는 마음으로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11일 남도영화제, 12일엔 국제농업박람회가 각각 순천에서 개막하면서 막판 관람객 몰이에 힘이 실릴 걸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75주년을 앞두고 기획전시 위령전이 한 달 동안 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 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여순 사건과 제주 4.3 사건을 주제로 순천과 여수, 제주 지역 작가들이 참여합니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미디어아트 공동협력전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영상예술팀 팀 히치콕 A의 미디어아트 작품도 함께 전시됩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무단 이탈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계절 근로자 1,818명이 무단 이탈했는데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832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은 1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관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 기관을 지정해서 국가 차원의 인력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정책을 이끌 지방시대위원회가 광주와 전남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지방시대위원회는 각각 20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꾸려졌고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중장기 시행 계획과 주요 사업 등을 심의 의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시도별로 구성 운영하는 법정위원회입니다.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정부와 민간,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30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앞으로 입지 선정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로 추가 발생하는 수익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집적화단지는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구역으로 전라남도는 신안 8.2기가와트 해상풍력발전단지 가운데 4.5기가와트 사업을 대상으로 집적화단지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지역 아동센터 300여 곳을 전수조사해서 운영 실적이 저조한 센터 2곳을 폐업하고 한 곳은 휴업, 22곳은 정원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또 장기 결석 중인 중고등학생 명단을 정리하는 등 이용 아동을 170여 명 줄이고 급식비 지원액도 석 달 동안 1억 5천만 원 절감했다며 보호자 만족도 등 매년 실태 조사를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대비 7.1% 인상한 시급 11,01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생활임금은 정부 최저임금보다 11.7% 많은 금액이며 전라남도 교육청 소속 근로자 980여 명이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다르게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과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정한 금액으로 전남교육청은 2020년 5월 생활임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도의회가 전남대학교의 글로컬 대학 30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이른바 글로컬 거버넌스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도의회는 최근 전남대에 공문을 보내 전남에 있는 국립수천대의 글로컬 대학 본 지정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관계로 전남대의 글로컬 거버넌스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특히 전남대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도의회 의장을 전남대 거버넌스에 참여시키려 했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새벽까지 곳곳에 비가 내렸고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5.2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지만 한낮 기온이 20도에 머물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11도, 일부 지역은 10도 이하로 내려가 춥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체적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날아갈 물건은 없는지 시설물 점검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한낮 기온은 장성 19도, 담양 21도에 머물겠습니다. 순천의 낮 최고 기온 21도, 구례 20도 등으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0도, 강진과 장흥, 완도 21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8도에서 19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고요. 남해안은 너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은 모레 밤에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 오전에는 전 지역에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5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